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접적인 징후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건강이 좀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이 상당히 좋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특효약을 지금 김정은이가 맡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양 노루에서 나오는 사양 배꼽, 사양 수액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북한에는 이제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적십자병원에서 만수무강 연구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김정은하고 똑같은 체형의 환자들을 계속 이제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주로 이제 처해 있는 게 심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은 약이 뭐냐? 화학적인 약은 거의 다 써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사양노루에서 나오는 사양, 마지막 이제 김정은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가 된 거죠. 그럼 사양은 뭐냐? 이거는 과거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장생불로 소위 영구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만든 소위 공진단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공진단의 핵심 원료가 바로 사양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양은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막힌 혈관을 뚫고 기를 살리고 이런 이제 그 아주 특효약 중의 약인데, 이 사양, 진짜 사양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건 김정은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양노루 자체가 이제는 멸종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사양을 잡기도 힘들고 진짜 사양이 들어간 공진단을 먹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공진단을 먹지 않습니까? 효과가 좀 있죠, 그래도. 근데 진짜 사양이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근데 그 사양 수액을 만든다. 그러니까 전부 사양을 투입해가지고 수액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이게 김정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의 수백 마리의 사양노루가 잡히게 되고 이걸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양 수액이 지금 김정은에게 팔팔하게 돌아다니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양노루, 사양 수액만 있으면 김정은이는 영원히 갈 수 있냐?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거기에 맞는 김정은의 건강 관리가 안 되면 그 아무리 좋은 약도 이제 한계가 올 것이고, 그 한계가 올 때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죽는 날이 되겠죠. 근데 지금 봐서는 김정은이가 몸무게가 준 것도 아니고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 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기 힘든 여러 가지 그 행위들, 그러니까 과도한 성행위, 과도한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김정은한테 계속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양 수액이 아무리 잘 돌아간다고 해도 또 언젠가는 김정은에게 또 치명적인 어떤 후과가 올 수밖에 없다. 공개 활동에서 보이는 건강 이상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공개 활동에서는 이제 보통 그 아직은 이제 피부가 검붉은 색깔, 그러니까 혈액이 흐르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고도 비만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고, 담배를 계속 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것들을 끊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에 뭐 행사하고 있는데 그 부총리한테 하는 말이 걸어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김정은이가 잠깐 좋은 약을 쓰면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때 자제하고 건강 관리를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쑥 하게 되면 살도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징후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약이 언제까지 갈지 그게 지켜보는 게 좀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땀에 생긴 피각이라는 피부 증상도 언급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뺨에 생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마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김정은이가 안 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혈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잘못되게 되면 또 이제 상처가 깊어지고 또 이제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보기가 좀 되게 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얼굴 또 뒤에 뭐 이런 피부에 상당한 많은 이제 그런 점들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혈관계통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맨날 술 먹고 화내고 뭐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게 이제 피부에 다 거기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혈관 계통의 문제라면 가족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김씨 일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모두 심장계통 또 심혈관 계통에 다 취약한 그런 가족 그 이제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도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고, 김정일도 뇌경색으로 사망했죠. 근데 김일성보다 김정일이가 좀 더 빨리 죽었고, 그리고 김정은이는 더 빨리 지금 증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를 들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좀 오래 했고 몸을 관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해서 후계자가 이제 되면서 이제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약간 타락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향락을 누려왔기 때문에 빠르게 몸이 망가졌고, 근데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빨리 지금 그런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자기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과거의 정조대왕처럼 내가 왕이지만 궁녀를 멀리하고 또 먹는 거를 멀리하고 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절제된 생활을 하면 당연히 오래 살 수 있겠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미 초고도 비만이 됐다는 것은 절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걸렸던 심혈관 계통의 질환들이 지금 이미 김정은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두 차례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위급할 정도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건강을 되돌리기는 매우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런 가족의 어떤 그런 심혈관 질환 이런 때문에 김정은 역시 단명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본인의 건강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김주애를 공개 무대에 세우는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후계자를 세울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이가 40대이기 때문에 벌써 후계자를 세우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린 주애를 중학교 때인가 그보다 훨씬 더 어릴 때 데리고 나와 계속 이제 한 거 보게 되면 뭔가 이제 다급함이 있다. 그리고 김정은 본인이 건강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계속 하면 되는데, 본인이 건강에 자신이 없고 또 위험한 순간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두고 자기가 급사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자기가 건강할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뭔가 4대 세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후계자에게 권력을 준 다음에 자기가 죽어야 김씨 왕조가 무너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제 뭔가 후계자를 빨리 설정해 놓고 이걸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급한 마음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 현재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건강, 또 김정은 이런 개인에 대한 테러, 그리고 이제 외부의 어떤 그런 반격, 이런 것들이 김정은 한 개인의 어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왜 중요하냐면, 김정은이는 권력의 집중도가 전 세계에서 김정은만큼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력을 너무 과도하게 쥐고 있고 권력의 정점에 김정은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은 이렇게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 무너지기 쉽지 않지만, 만약 외부의 공격이나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건강 문제로 목숨을 잃을 경우에 이런 권력은 상당히 쉽게 또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 김정은의 생명은 그 권력의 존재 여부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급사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급사할 만큼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의 원인의 건강 문제는 북한 정권의 수명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많은 엘리트들의 운명과도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죠. 예를 들면 김정은 주변의 현성월이나 김여정이나 이런 애들은 김정은이가 죽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좀 더 멀어진 사람들은 저게 빨리 죽어야 그냥 우리가 좀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된 북한 내부의 이해관계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김정은이가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는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김정은이가 빨리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초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하나만 지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두로 같은 거 지킨다고 해서 베네수엘라가 당장 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은 김정은만 지키면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김주애로 권력이 넘어갔을 때 북한 내부에서 강한 반발 내지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김주애가 후계자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김주애는 후계자인 것 같지는 않아요. 후계자를 위한 하나의 들러리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 김여정의 역할을 김주애가 해주길 바라는, 왜냐면 이제 진짜 후계자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경험도 없기 때문에 나름 김주애가 경험을 쌓고 이런 중심을 잡아주면 후계자가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김정은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김주애 본인에게 후계자를 주겠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북한 내부의 상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김주애가 후계자라면 김주애한테
공식 직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기한 달러만 서게 되고 있지. 김주혜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 하다못해 학생 청년동맹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직책을 주지 않고 있어요. 김주혜한테. 직책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후계자라고 자꾸 떠드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너무 그 왕조의 어떤 그런 후광을 입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냉혹하기 때문에 아무리 김정은이가 뭐 김주혜 딸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후계자로 된다? 그거는 그 독재자가 특히 이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능력 없는 애가 후계자가 될 경우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안고 내가 좋아하는 딸이라고 해서 권력을 준다는 그런 생각은 내가 보건대는 약간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김주혜가 과도하게 지금 언론의 어떤 이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라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운명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건강 그리고 이제 누가 후계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아주 급변 사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김정은의 경호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변화가 있는 건가요? 경호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북한이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미국의 대응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하는 경호라는 게 자기 만족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방식에 의한 뭐 김정은 뭐 제거 또는 이제 김정은 납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기들의 방식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김정은 정권의 어떤 경호 방식이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를 살리는 이 경호 시스템을 뭐 루마니아가 가져갔고 그 리비아의 그 카다피가 이제 그걸 카피해가지고 그걸 활용했는데 굉장히 이제 한 사람을 보위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그 허위 시스템이 가동을 했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지면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북한보다 못하진 않거든요. 거기다 쿠바에서 최정예 요원들이 마두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파견돼 왔었고 그리고 이제 경호 부대가 굉장히 탄탄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력화되고 마두로가 미국에 체포되는 과정을 보면서 김정은도 자기네가 지금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한 10만 정도가 외곽을 둘러싸고 있고 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별장마다 다 배치를 해놓고 또 이제 군접 경호는 이제 974 부대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80명, 100명에서 군접 경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명이나 1000명이나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군적 경우에서는 한 사람을 둘러쌀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이 한 50명이기 때문에 그 50명 이상 늘어나는 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가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첨단 무기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현재 김정은 정권이 그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경호 방식을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유사시 때 도망갈 수 있는 그 지하 땅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적들이 모르는 길을 어떻게 꿀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교체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경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경호 책임자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에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초까지 한 사람이 그걸 다 했어요. 왜냐하면 경호 책임자라는 것은 축군에서 최고 지도자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김정은도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최고 사령관, 허위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그 사건 이후부터는 이 경호 책임자가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뀐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의심이 많아지고 또 뭔가 이제 문제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이제 과거보다는 신뢰가 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김정은이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바로 뭐 없애버리고 또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 김정은 지도부가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호 책임자는 잘 바꾸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하는 게 신뢰도 있고 또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자꾸 이제 어떤 사람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심했냐 안 했냐에 관심이 많아지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걸 확대해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게 반복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경호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지휘관이 자꾸 죽게 되면 나도 언젠가는 또 걸피자면 죽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죽기 전에 저거 먼저 죽이는 게 이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김정은 개인에 대한 경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원래 그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거의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요. 전부 기차를 탔는데, 근데 김정은은 아버지와는 달리 나는 비행기 문제 없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처음에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가 너무 낡았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개인 전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 전용기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워낙 비싸고 그게 이제 점점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김정은도 이제 비행기보다는 기차로 가는 게 맞겠다. 자기 아버지 방식이 맞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국내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는 항공 분야, 그러니까 뭐 비행장이라든지 여객기라든지 이런 이제 그 분야의 인프라가 거의 열악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올 겨울에 북한 전국의 60% 비행장이 폐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쌓였는데 이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항공 여객으로는 거의 북한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형편없고, 그러니까 도로를 통해서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철도 역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김정은 개인 전용 열차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 최첨단 방탄 장비까지 다 갖추다 보니까 열차 안에서는 이제 적들이 어떤 공격을 하게 되면 방어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철도 여행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그 기차 안에 김정은의 개인 전용 그 승용차까지 다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갖춰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요즘에는 연설할 때에도 무서우니까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구간, 기차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할 때가 많았어요. 이런 거 보게 되면 김정은이도 이제 뭔가 통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는 쉽게 북한의 어떤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됐고, 그만큼 이제 북한의 적대 세력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김정은이 열차 안에서 연설할 때 방탄 장비까지 갖춘 모습을 보면 경호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차가 벤츠거든요. 근데 벤츠는 이제 방탄 벤츠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러시아가 이제 타우루스라는 거는 이제 돈은 엄청 비싼 것 같습니다. 7천억인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인데 그건 뭐 푸틴밖에 안 타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사일을 쏴도 이제 터지지 않는 뭐 그런 차를 이제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을 했고, 요즘에는 이제 그 차를 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걸 경호용으로 개조하거나 뭔가 세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웬만한 미사일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가거나 뭔가 갈 때에는 벤츠보다는 이제 푸틴이 주는 승용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탄 시스템, 통신 시스템, 그리고 이제 레이더 시스템까지 다 갖춰놓고 기차 안에서 이제 뭐 인터넷 때 작전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첨단화된 기능을 열차 안에다 몰아넣어가지고 김정은이 다니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김정은 집무실과 같은 역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방탄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뭐 지하에 있거나 어떤 은폐된 장소에 있는 것만큼 열차가 안전하도록 계속 이제 열차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북한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읍니다. 부어가지고 이제 열차 안에서도 지하 벙커에 있는 것만큼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북한이 그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한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미국이 뭐 그냥 민만한 무기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뭐 저렇게 뭐 열차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미국은 한 방에 뚫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북한은 최근 암살 제거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계속 내놓을까요? 저도 뭐 이런 그 김정은 본인이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헷가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최고 존엄이라는 것은 누가 감히 손을 대거나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뭐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고, 북한 인민들은 이제 그걸 선뜻 생각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화로 내놓고 김정일이라든지 김일성 이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런 것들이 소재로 되고 있습니다. 영화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그 입장,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려고 하는 적들이 악랄한 이런 이제 행동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각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김정은을 싫어하는 반체제 입장에서는 김정은 같은 것들을 암살하는 게 아주 먼 이야기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조금만 뭔가 하게 되면 뭐 김정은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소재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김정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영화를 만드는 건 김정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실제 사건을 이제 결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발생한 그 영천 폭발 사고 이 배경으로 한 이제 2부 영화가 나왔고 이제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2019년도에 발생한 그 김정은 제거 사건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현지지도 그 길에 나오면서 이제 막 환영하는 모습이 영화의 첫 소개 영화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생화학 무기를 이제 김정은이가 나오는 연도에다가 뿌려가지고 북한 인민들과 함께 독살한다는 이제 그런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정보기관이 보도를 통해서 공개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실제 사건은 이제 북한이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그걸 소개 영상에 내보내면서 방영을 이제 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실제 사건을 이제 각색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그 암살 뭐 이런 테러 행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벌어졌던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하니까 나도 도와달라. 뭐 이런 건데 지금 김정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이며 또 지금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거 딱 절대 죽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힘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원한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을 죽이는 게 우리의 고통을 빨리 우리가 이제 돌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제 생각에는 김정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을 암살로 몰고 가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 암살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다는 안 봤는데 기본적인 건 봤는데 미드 24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드 24시를 약간 좀 흉내낸 것이 아닌가. 약간 이제 액션도 굉장히 좀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권력 중심에 그 침투하는 이제 북한 적대 세력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걸 막으려고 하는 이제 보안기관의 활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액션이 나오고 또 이제 러브 스토리 그 여자들이 막 벗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과감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이 사람들에게 약간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최고 수뇌부를 왜 옹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각성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제 그런 걸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북한이 지금까지 너무 최고 지도자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너무 우상숭배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암살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치우겠다. 이거는 이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 김정은, 뭐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 신성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감히 뭐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영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제3국이나 적대 국가가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런 우상숭배가 안 된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소재를 쓸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게 되면 그 24시 미드 보게 되면 이제 대통령을 막 계속 암살까지 하고 막 그런 대통령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그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우상숭배가 안 돼 있고 그냥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근데 누가 죽이면 바꿔진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연 김정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이 영화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반체제 그런 세력들이 창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김정은 제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데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가 검토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되게 많았고 뭐 제거가 아니더라도 김정은 본인의 실수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김정은이가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그 사람들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죽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의 원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공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손대고 김정은이가 뭔가 하자고 해가지고 성공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100% 망했어요. 그러니까 마리노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응?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손대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민들이 저놈 하나 그냥 제끼게 되면 다 끝나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저놈 하나 누군가 죽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이지만 내가 죽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저거 하나 죽이게 되면 내가 제2의 안중근이 될 수도 있겠다. 내 이름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내가 영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의 나라가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북한의 어떤 영웅이 나와서 김정은을 이제 그냥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 나왔으면 좋겠고, 뭐 그게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에 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도 마두로처럼 특수작전으로 제거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마두로는 원유가 있으니까 미국이 관심이 있는데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거기서 틀린 말이거든요. 북한에 금이 있어요. 금 매장량도 엄청나게 있고, 또 금을 이제 북한이 거의 한 50년 이상을 비축했기 때문에 그걸 안 쓰고 있지만 상당한 양의 금이 지금 금괴가 지금 비축이 돼 있다. 그래서 금값이 지금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내리치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엄청난 양의 금괴가 있고 또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가 안 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 비해서 북한이 더 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북한 경호부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대단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젠가는 김정은 정권을 정리해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올 때 미국이 이제 결심만 하면 한순간에 그냥 김정은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 같은 경우에도 잡히기 한 이틀 전에도 나와가지고 날 뭐 잡아가라는 식으로 막 일렀어요. 뭐 춤도 추고. 근데 실제로 잡아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뭐 지금까지는 네가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까불고 있었는데, 마두로를 딱 보면서 이게 까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미국한테 더 까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함부로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마두로 사태는 이제 김정은에게 굉장히 좀 충격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를 잡아가는 게 이게 뭐 상상이 아니고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아가는 건 더 힘들죠. 죽이는 건 더 쉽고. 그러니까 뭐 굳이 잡아갈 필요가 없게 되면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아주 섬뜩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외부와 연계된 내부의 적대 세력의 어떤 반체제 운동, 이런 것들을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죽게 될 거를 살리거나 또 뭐 오래 살게 하는 그런 길은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김정은도 이제 마두로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 저는 거기에도 이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이 마지막 세습일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3대 세습도 사실은 이게 억지로 한 것이고 명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3대 세습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건데,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업적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세워준 건데, 실제로 그 김정은이가 올라서 가지고 성공시킨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 프로젝트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김정은이가 손대면 다 망했고, 김정은이가 하면 다 죽이고, 뭐 한 것이 죽이고 그냥 망하게 한 것밖에 없어요. 김정일이가 선택한 그 후계자의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명분도 안 되고, 북한은 명색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데 봉건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국가 이념을 그냥 봉건주의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봉건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체계로 북한이 다 배워줬거든요. 근데 봉건주의를 하게 되면 그걸 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3대가 정말 아수라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4대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그 김주애가 나왔는데 요새 한국에 뭐 패러디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누구지? 이렇게 몸 좋은 여자 김주앵이라고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김주애가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능력이 있겠고,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지금 아버지와 다니고 있는데 그 시간이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가 나중에 후계자가 돼가 북한을 이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그 애보다는 더 어린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건 더 하겠죠. 더 공부를 안 시키고 또 정상생활을 안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독재자의 어떤 그런 습성만 남아 있게 되는, 그러면 이제 4대 세습은 그야말로 폭망의 길로 가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4대 세습은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 역시 4대 세습까지 가는 것은
북한 주민 가운데 99.9%는 반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대 세습으로 가는 와중에 북한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현재 강철한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북한 내부의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여러 형태로 북한의 소식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채널에 시청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강철한 TV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 우리 민족의 그 운명과 직결된 상황이다 보니까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 사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도 함께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김정은 정권, 그 개인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좀 너무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고, 제가 바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북한 우리 동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뭘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게 되면요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회를 찾아가는 게 우리 국민들은 많이 아는데 항상 대한민국의 권력을 쥔 사람들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에 연발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김씨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고 국민들이 북한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정치권이 올바른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 동포들을 살리고 우리가 사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